IT 2급 제48회 최신 기출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음악사랑은 음반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회계 기간은 제7기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0월 31일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요. 기초정보관리 문제 10점 되겠습니다. 그 중에 1번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보셨을 때요. 동현문구와 상품거래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어요. 이때 거래처 등록 코드 번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신규로 거래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1007번으로 등록하겠습니다. 회계 쪽에 오셔서 거래처 등록. 자, 맨 밑에 하단 쪽에다가 넣어 주실게요. 1007. 자, 회사 이름은 동현문구.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앞에 110, 21, 02, 125가 되겠습니다. 사장님 성함 신동현. 자, 그런 다음에 다시금 오셔서요. 자, 기본사항 중에서 업태, 도소매, 그리고 종목은 문구, 음반까지 넣었고요. 우편번호 검색,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편번호 검색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밑에다가 주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한 칸 띄워서 31 밑에다가 가로 넣고요. 충정로 2가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화나 팩스 없죠?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사업자 단위과세제 적용 여부 부분에 부로 되어 있습니다. 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안 했다 그래서 감점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때 거래 시작일을 2021년도 6월달 1일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 좋죠? 밑에 보시면은 설명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6월 1일부터라고. 그러면서 메일 주소도 입력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사항 쪽에서 메일 주소 안 썼다. 감점입니다. 말 잘못했어요. 감점이 아니고 3점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메일 주소 하나 안 썼다고 3점 다 빼냐 이러지만은 여기서는 요거를 틀렸다고 합니다. 네이버까지 잘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볼까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사항 잘 들어갔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우편번호 검색이 잘 됐지만 방금 보셨잖아요. 물음표 눌렀을 때 검색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가 안 나와. 서대문구까지는 있었네. 다시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충정로. 충정로 7길. 30일 이왕이면은 검색되면 검색되는구나. 되면요 적용해갖고 우편번호 검색되니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레짐작으로 거기가 다 안 나오네 하고서 그냥 타자 쳤는데 이왕이면 넣어주시는 거 넣어주시면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렇습니다. 6월 1일자 이렇게 됐겠고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까지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편번호 검색 안 했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하진 않지만 확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왔어요. 자,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는데 벌써 차액이 생겼죠. 자, 이렇게 차액이 생겼으면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 부분을 틀려놨을까요? 자, 맨 첫 번째 유동자산. 벌써 유동자산 부분에서 자, 금액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동자산은 당자자산하고요. 재고자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재고는 6천만 원 맞아요. 고로 당자자산에서 문제가 있겠다는 거죠. 자, 당자자산에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당자자산 찍으시고 상단에 항목 보기 이렇게 찍어주셔서 당자자산이 쭉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당자자산이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현금 자, 250100 자, 100만원 8930 아하 여기 지금 빠진 거 찾으셨나요? 저는 지금 못 찾았어요. 자, 뭘 지금 하나를 뭐가 다른데 뭐가 안 맞죠? 기타 단기 자, 기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없었네요. 그렇구나. 밑에다 한번 더 볼게요. 자, 기타 단기 쳐보겠습니다. 기타 단기 금융상품 106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액이 얼마다?
250만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안 맞았군요. 다시금 전체 보기. 자, 찍어주셔가지고, 자, 유동자산 맞췄고요. 또 내려가서 볼게요. 아, 비유동자산 금액도 안 맞아요. 자, 뭐 때문에 안 맞을까요? 자, 유형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이 지금 또 안 맞습니다. 유형자산 항목 보기 찍어가지고 차량 운반구 여기 감가상각 누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208번이니까요. 감가상각 누계는 209번으로 밑에다가예요. 자, 밑에다가 209번 해가지고 차하고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에 1,500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까지 넣어서 다시금 전체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랬더니 비유동자산 여전히 맞진 않지만 유형자산은 맞춰졌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임차 보증금 금액이 또 500이 안 맞네요. 오늘 많이도 틀려놨네. 임차 보증금 있죠? 여기 이 자리에 항목 보기 찍어주셔가지고 여기 금액을 5,500으로 고쳐주세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나머지 부분 차액 다 없어졌고요. 해서 확인해 보니까 기타 이 단기 금융상품 요거 빠져 있었고요. 쭉 내려갔고 차하고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도 안 맞았고요. 그 다음에 또 임차 보증금 금액도 틀려놨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군데가 자, 정답이 되겠죠. 틀려놨다. 106, 209, 962번. 오케이. 자,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음악사랑은 소매대리 점과의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위해서 보증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대요. 다른 기타 보증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음반 보증금 계정을 등록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싶어요. 274번이 비어있는가 보죠. 거기다가 음반 보증금이라고 해서 수정해 주시고요. 현금하고 대체적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착하게 오셔서 계정 과목입니다. 자, 들어갔어요. 계정 과목. 자, 그 중에서도 코드 번호 274번, 274번 현금에다 놓고 274번 자, 눌러서 여기다가 써주시는 겁니다. 음반 보증금 됐죠? 엔터빵 때려주시겠고요. 자, 이러면서 계정 구분은 일반으로 넣고 현재 사용할 거에 체크해 주시겠고요. 자, 현금 적유 1번에다가 음반 보증금 현금 반환 오케이. 자, 대체 적유도 1번 찍어 주셔가지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다. 음반 보증금 상품 대체 오케이 해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점짜리 기초정보관리 문제가 끝났습니다. 다음 자, 이번부터는 일반전표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32점. 그 중에 1번 재고자산의 매출거래 문제입니다. 3점짜리. 자, 거래 명세서를 보시는데요. 2021년도 최신 가요 해갖고 60개 2만원씩 해갖고 매출한 건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운반비가 35,000원이 들어갔다고요. 자, 그랬다고 한다면 자료 설명을 볼게요. 자, 1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건이고요. 2번은 당사 부담의 운반비, 현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자, 날짜를 4월 5일 날짜로 해서 일반전표 오셔가지고 4월 5일 날짜, 자, 대변적 401번 상품 매출이죠. 금액은 120만큼 매출했습니다. 이때 차변 쪽에다가 자,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랬으니까요. 외상 매출금. 우리가 공급자입니다. 상대방은 스타뮤직 썼고요. 스타뮤직 이렇게 썼고 금액은 120.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운반비 부분이요. 매출 시는 운반비라고 824번이 운반비인가요? 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35,000. 자, 결제는 운반비는 현금으로 했나요? 해서 운반비는 현금으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때 보시면 이거 출금으로 바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대로 입력 한 건 했고요. 밑에만 운반비 이렇게 별도로 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차변에다가 외상 매출금하고 운반비 잡으시고요. 대변 쪽에 상품 매출하고 현금 자, 쓰셔도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하고 운반비, 대변 쪽에 상품 매출하고 현금 이렇게 쓰시든지 저처럼 이렇게 밑에 저는 전표를 하나라도 안 끊으려고 출금 처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래처까지 확실하게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까요?
자, 4월 7일자입니다. 기업은행 4월 7일자. 자, 보통예금 통장 내역서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낚이신 그랬기 때문에 자, 보통예금 통장 차변에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유가 왜 들어왔는지 4월 7일자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내역을 알 수 없는 돈 10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래서 4월 10일자 이 금액 확인해 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면요. 4월 7일자 분개하라 소리가 아니군요. 4월 10일자 분개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4월 7일자 거래를 참조해서 가볼까요? 4월 7일자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대변에 이렇게 가수금으로 돼 있잖아요. 원인 모르는 돈 받은 거가. 그래서 10일자, 4월 10일자에 차변 쪽으로 가수금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수금 금액 100만 원 써주시고요. 그 원인이 대변 쪽에 자, 외상 매출금 그래서 상훈 기획과 외상 매출금 받은 건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그렇게 돼 있죠. 자, 3번입니다. 신제품 힙합 전사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광고 영상 제작 관련 비용입니다. 자, 금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요. 4월 20일자. 그래서 4월 20일자 차변 쪽에 자, 4월 20일자 차변 쪽에 833 광고 선전비로 가겠습니다. 금액은 200.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다가 카드로 결제했으니까요. 미지급 해서 삼성카드가 되겠죠. 20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요번에는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이 보입니다. 금일 외상 매입 전액과 입금 지체에 따른 이자 5만 원을 입금했대요. 그렇게 하고 내용을 보시면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해갖고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매출처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이 소리는 바로 무슨 소리다? 외상 매출금이 있는 곳 그런 뜻이죠. 즉 외상 매출금이 결과적으로 자,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분개를 해보시면요. 4월달 28일자에 차변 보통예금 통장으로 255만 원이 들어왔다. 그 이유는 외상 매출금 전부 다 쓰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250만 원만 외상 매출금이고 나머지 5만 원은 이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자 수익이 되겠네요. 해서 여기 부분에서 많이들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 아하 여기 지금 보니까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써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 더 틀리지 않겠군요. 해서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 자, 여기서는 거래처가 원경유통이고요. 원경유통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한은행 오케이.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4월 28일자에 오셔갖고 차변에 자, 보통예금 신한은행 해갖고 255만 원 넣고 대변 쪽에 108번 외상 매출금 원경유통 해서 250만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901번 이자 수익 엔터 자, 스페이스로 깔끔하게 여기 지웠습니다. 스페이스가 지우개 역할을 합니다. 5만 원까지 넣어주시면 끝났다는 거죠. 자, 5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산서입니다. 자, 위하고 플랫폼 실무 교육 해갖고 30만 원 보이고 있습니다. 자, AI 기반 자동화 기장 솔루션과 관련해서 외부 위탁 교육 실시했습니다. 교육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더존 있죠, 스마트. 이게 지금 더존 스마트 10 버전이 바로 위하고 프로그램인데 요거를요 30만 원 주고 교육을 받았대요. 출금으로 1번 해가지고 여기다가 교육 훈련비. 저도 지금 틈날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전표 입력을 직접 하지 않으셔도 자, 자료 수집만 하셔가지고 하시면 전표 입력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출금으로.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5월 22일자 자, 5월 22일자에 5월 17일에 영업부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사무용 책상의 외상대금입니다. 5월 17일자 가보시면은 차변 쪽에 비품, 대변 쪽에 미지급금 처리되어 있잖아요. 날짜가 나왔을 때 반드시 5월 17일
가서 확인해 주시는 습관 좋은 거죠. 대변 쪽에 있던 미지급금을 보통 예금으로 갚았습니다. 자, 5월 22일자 차변 쪽으로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다가 미지 253번 희지 가구 금액은 120만큼 넣어주시겠고요. 결제는 103번 신한은행 해서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죠. 오케이. 자, 7번 됩니다. 자, 어음 나왔습니다. 전자어음 300만원짜리 보이고 있고요. 지연음반에서 상품 8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대금 중 500은 자기압수표 지급했고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 어음을 발행할 때요. 이렇게 어음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등록을 해놓으셨어요. 해놨어요. 그래서 등록된 어음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 자, 분개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그래서 분개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자 5월달 31일자다. 5월달 31일자. 자, 하고서 상품을 갖다가 구입을 했다. 얼마를? 800만큼을 구입을 했다. 구입했으면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500만원은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현금으로다가 했고요.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지급어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급어음에 거래처 쓰셔야 되겠죠. 지현음반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현음반 해서 여기가 지급어음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5월 31일자 차변 쪽입니다. 146번 상품 금액은 3 더하기 엔터. 대변 쪽에다가는 결제를 뭘로 했니? 자기압수표라고 그랬으니까요. 현금. 그래서 현금으로 자 500만큼 금액을 틀게 넣나요? 여기가 지금 현재 800이고 500은 현금이고 나머지 대금 엔터 때려서 252번 지급어음. 자, 거래처는 지연음반이 되겠습니다. 300. 오케이. 자, 이때 잘 보시면요. 자금 관련 입력하셔야 돼요.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하셔야 돼서 지급어음 찍어주시겠고 F3번이 관리죠. 이때 발행을 했어요. 두 번 톡톡. 자, 요 자리에다 놓고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이미 등록된 번호 여기 보시면 등록된 번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끝번호가 54321 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만기 날짜는 2021년도 7월달 31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셔야 된다. 자, 벌써 8번이 되겠습니다. 8번. 전기요금 영수증 나왔습니다. 자, 6월 17일자 15만원 전기요금 납부를 했군요. 자, 이때 내용을 보시면요. 전기요금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이때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수도 강렬비 처리를 하시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수도 강렬비고요. 지금처럼 전력비 계정 쓰라고 그랬어요. 금액이 조금 크다 생각이 되었는지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었네요. 6월달 17일자에 차변 쪽에 전력비 해갖고 816번으로 넣어주시면서 금액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변 쪽에는 103번 보통예금 해서 신한은행 넣어주시겠고 15만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것들 전기요금 같은 것도요 미리미리 다 이 한국전력에다가 전화해갖고 우리 회사 걸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를 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요 부가세 있으면은 다 매입 매출 전표라고 하는 곳에 넣어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으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맞아요. 자,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저희 결혼합니다. 김유민, 이수아 해서 거래처 직원입니다. 청첩장 축하금 20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6월 20일자 오셔가지고요. 일단 이런 것들 접대비로 출금 끊어서 813번 접대비 처리하시고요. 이때 특별하게 언급이 있었다면은 저격 꼭 챙겨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갖고서 9번까지 했어요. 자, 기장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비용 가야 되겠죠? 자, 50만 원이나 냈다고요. 자, 굉장히 많이 냈네요. 자, 6월달 30일 해서 이때도 차변 쪽에 831번 수수료 비용 가겠습니다. 50만 원 되겠고요. 대변 쪽에는 103번 보통예금.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50만 원 됐죠? 자, 여기까지 10문제 끝났어요. 이제는 수정 문제입니다. 두 개의 수정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회계팀 직원들의 회식 대금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자, 날짜를 보시면은 7월 23일자 가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7월 23일자 가서 보니까요, 이 복리후생비는 잘 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 건강밥상도 잘 들어가 있고 미지급금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고 금액도 맞고. 그러면은 7월 23일 날 회계팀 직원들의 회식 대금 결제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저는 지금 잘 모르겠네요. 아하, 바로 이게 카드였기 때문에 밑에 답안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BC카드로. 여기가 거래처가 틀렸군요. 그래서 거래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법상이 아니고 여기는 이 카드는 BC카드라고 거래처 고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항상 보시면 계정 과목이 틀렸거나 이렇게 거래처가 틀렸거나 또는 금액이 틀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사업주 가정에서 사용한다고요. 주방용품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입금표입니다. 자, 10월 31일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모품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인출금 338 해서요. 사장님 집으로 가져가는 거는 나중에 결산할 때 자본금하고 바꿔칠 인출금이라고 하는 걸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출금으로 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시면은 이제 결산 남았는데 항상 결산하시기 전에 우리 데이터 체크라는 거 돌리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응시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 연습하셨던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2월 31일 현재 현금과 부족 잔액에 대해서 결산일까지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합계잔액 3표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 날짜 바야흐로 12월 31일 결산 하고서 엔터를 빵 때려 주셔가지고 이렇게 현금 가부족을 가서 보시면 잘못 보시면요 차변에 잔액이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이거 아니고요. 대변 쪽에 지금 12만 원 이렇게 잔액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로 대변 쪽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지금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12월 31일자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 12만 원을 대변에서 차변으로 빼서 없애주시고요. 여기는 잡이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있어서 여기 현재 현금 가부족 잔액이 아니고요. 자, 지금 당장 보니까 현금이 안 맞아요. 오늘 결산하는 날, 당일날 그럴 때는 여기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면 안 되고 당일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차변 쪽에 현금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 잡이익 쓰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현금 가부족 잡이익 해서 12월 31일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 141번 현금 가부족 12만원 대변 쪽에 잡이익 해서 잡이익 12만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동 결산 남았습니다. 자, 재고자산 나왔네요. 여기 있던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서 재고 파악하셔야 되는데 친절하게도 현재 재고가 5,920만 원 있다고 다 재고를 파악했어요. 그러면은 결산 자료 입력 있죠? 자, 요 자리. 자, 요 자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할 거는 너무 간단해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찍어주신 상태에서 확인 한번 하시고요.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 바로 기말 상품 재고액 이 자리 부분에다가 방금 자 이렇게 시험지에 있는 5,920만큼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매출 원가가 구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입력하시고 뭘 안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상단에 전표 추가를 안 하시면은 전표가 자동으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 추가하시게요.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일반 전표 자, 12월 31일자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 매출 원가 차변에 대변의 상품이라고 하는 요거는 자동으로 분계했기 때문에 결차결대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요게 생긴다는 거죠. 앞에 문제는 우리가 수동으로 했던 것이고요. 자, 밑에 거는 자동으로. 자, 그런 다음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끝내도 되지만은 이제 항상 우리는 마무리를 하셔야 되니까요. 여기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12월 달 찍어서 맨 밑에 쭉 내려가지고 여기 있던 당기순이익 보이시잖아요. 자, 이 금액을 당기순이익 금액을 자 이렇게 지금 기능모음 쪽에 보시면 추가를 통해서 추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요 집합 손익계정 세워가지고 이렇게 집합 손익계정 세워서 대변 쪽에는 수익
사변 쪽에는 비용. 그래서 자본금으로 마감 치는 거 있죠? 이거를 이 한 키가 다 해줍니다. 모든 장부를 다 마감까지 해주셔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은 마무리가 됐어요. 다시 한번. 자, 요 자리는 무슨 분계가 돼 있다? 수동. 그 다음 요 자리 결차 결대는 자동.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온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이제 조회 들어가야 되겠죠. 조회입니다. 1번. 자, 예적금 현황 또는 거래처 원장 들어가 볼게요. 자, 예적금 현황 또는 자, 이렇게 들어가셔갖고 거래처 원장 들어오셔갖고 자, 오늘은 여기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왕이면 잔액 탭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1월달 01 자, 01 그 다음에 31일 그 상태에서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 보통 예금 잔액은요 1,050만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앞에 다 써 있고요. 거기다 대고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이어서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번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1월 개표 조회를 하시는데요. 1월 개표. 그래서 오셔가지고 1월 개표가 어딨니?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셔서요. 자, 그 중에 들어오셔서 3, 4분기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찾으라 그랬어요. 자, 일개표로 찍으셔도 되고요. 월개표, 자, 요 자리 월개표 찍으셔가지고 자, 7월부터 9월입니다. 07, 09 쓰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쭉 내려주셔가지고 그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다 우리 했으니까요.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있던 여비교통비 또 운반비, 도서인쇄비. 지금 도서인쇄비가 2만 원이어가지고 도서인쇄비가 잘 적어요. 제일 적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는데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오케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었네요. 총계정 원장 조회하시는 문제입니다. 총계정 원장 조회를 했고요. 자, 이때요. 여기는 못 바꿔요. 여기는 1월부터 12월까지는 고정돼 있어가지고 자, 보는 사람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 813번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다음에 쭉 내려서 813번 접대비 그 중에 지출이 가장 많은 달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실 때 잔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옆에 7월부터 해갖고 12월까지 그 중에서 보니까요 11월 달이 가장 지금 현재 지출 가장 현재 많은 달은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라고 딱 정해졌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11월 달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